거야에 가로막혔다. 임기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됐었는데 일단 거야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한 일이 많고 지난 몇 년간 좀 무너진 시스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비판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말씀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기자들과 그 김밥 먹으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화자찬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시간 있을 때 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도 그랬고요. 한번 그 국민의힘 당원들 연찬회인가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이제부터 전 정부 탓하지 마라. 우리 책임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니, 한두 달 됐으면,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되고 한 달, 두 달 됐으면 뭐,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1년이 지났으면 국민들이 볼 때 1년이나 국정을 운영하고 나서 전 정부 때문에 뭘 못했다, 야당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야당과의 협치도 대통령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야당 대표는 만나겠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안 만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쨌든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고 1년 지나면 국민들은 지금의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 그게 전 정부가 그랬으니까 현 정부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 정부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화자찬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 잘못한 부분도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 보면 본인들이 실수한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전 정부 때문에 문제가 됐고 본인들은 그걸 수습하느라고 고생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그 원래 하셨던 말씀 자화자찬 하지 마시고 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언론은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그리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탈원전 그리고 이 북한에 관련된 안보 정책 등 이런 일들이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이러한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이 내용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겠죠.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부터 또 마약과의 전쟁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적폐청산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해왔던 그 많은 일들. 하지만 그런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잘못된 일들에 대한 시스템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박하게 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네. 그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적폐청산을 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고 수사를 했던 분이에요. 특검을 하시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고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적폐청산을 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지금 그때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취임 1년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또 지도부하고 이제 오찬을 하는데 이게 최고위원들 예. 초대가 안 된 것을 놓고 장해찬 최고위원이 좀 섭섭하다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당내의 문제는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도부라고 하는 모두의 공동체의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께 좋은 성과를 좀 알리고 또 여기에 대한 심기일전하면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 다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지 않고 하게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엉뚱한 포커싱이 맞출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다면 모두 다 뒤로 좀 빠져주는 모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난 네. 1년 동안 잘한 것은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별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은 도어스태핑 할 때는 소통하시겠다고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 안 하고 했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자회견도 이번에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모습으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용산으로 옮긴 거고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앞으로도 잘할 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 만나는 걸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은 협치를 바래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너무 많이 드리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국정을 이제 예. 쇼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확고한 철학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반드시 협치에 만나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을 통해서 이 지금 일방 처리하고 있는 측면과 거부권이 계속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이 나질 않는 분이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